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토종 전기차 기업 빔페스트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고 주가가 전무후무한 성장 곡선을 그렸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주가가 400% 뛴 거예요.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1,900억 달러, 25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어떤 현상을 기록했어요. 자동차 업체로는 미국 테슬라, 도요타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밈주식 현상도 결합이 돼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8월 28일 10거래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주가가 44% 떨어졌고 또 이어 다음 날인 오늘까지 10% 떨어지면서 주가는 이제 현재 4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빔페스트가 사실 좀 미국에서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생소하잖아요. 이 빈은 베트남의 빈그룹에서 딴 거예요. 빈그룹이 세운 자동차 계열사인데요. 이런 회사가 어떻게 미국 시장에 나스닥 상장을 했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노리면서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 기업을 처음 봤던 거는 지난해 CES에서였어요. 굉장히 알록달록한 빨간, 노랑, 초록, 보라. 근데 마침 보니까 보여주시는 분들도 다 베트남 전통 의상들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차량 업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빔페스트의 쇼룸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많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상당수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빔페스트 어떤 기업이냐면요. 그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이 2017년 전기차 계열사로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빈그룹의 창업자인 펜남부엉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국수 가게에서 시작해서 재벌의 형태로 빈그룹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전자기기, 차량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2017년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 차량 시장에 진출해보자. 시작은 이제 내연기관인 차량이었어요. 그 베트남 정부도 이제 이 시기쯤 차량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기 시작해요. 베트남 다니시다 보면은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가 정말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분이 베트남 사람들은 차는 없어도 연애를 하지만 오토바이는 없으면 연애를 못한다 할 정도로 그 베트남 사람들의 일 그리고 여가 시간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탄소 배출 문제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2050년 우리는 완전히 전기차 시대로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대중교통, 택시 그리고 버스부터 다 이렇게 전기차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 빠르게 기세에 올라탄 게 이제 바로 이 빈그룹인데요. 빈그룹이 2017년 빔페스트를 설립하고 나서 지난해에는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겠다 하면서 전면 전기차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 베트남 시내에 돌아다니는 전기버스, 전기택시 이런 것들이 다 빈 계열사에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생산 대수는 어떨까요? 아직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빈그룹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지난 5월에 이 부엉 창업자가 운영이 원활해진다면 이제 내년 말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거야. 전기차 생산량은 4만 5천 대에서 5만 대 수준으로 전망을 했어요. 전기차 판매량은 한 2%대의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가는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부엉 창업자는 베트남에서 첫 억만장자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처음에 이제 하노이 대학에서 광물과 지질학을 전공을 합니다. 이후 이제 러시아에 가서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해요. 근데 이후의 행보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베트남 포식당을 차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포체인이 계속해서 확장을 되면서 베트남식 라면 그 식료품을 내놓습니다. 네슬레에서 이제 2009년에 이제 1억 5천만 달러에 우리가 테크노콤을 인수할게 하면서 식료품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2009년에 베트남에서 1억 5천만 달러라는 그런 금액이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냐 하면은 이름은 인도차이나 플라자라고 해서 하노이의 금싸라기 땅에 이제 최대 주상복합이자 쇼핑몰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코엑스 수준의 그런 몰이 들어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몰을 세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 5천만 달러를 들고 가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나섭니다. 휴양지를 세워야겠다. 그리고 그 휴양지로
나트랑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랑의 빈폴 리조트 1호를 세우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휴양지들을 개발을 하면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이제 발돋움을 합니다. 이제 6년 만인 15년에 베트남 최대 부자로 등극을 했고요. 이때 자산이 1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자산이 55억 달러에 달해요. 빈그룹 같은 경우엔 이 전기차 회사인 빈페스트를 비롯해서 부동산 업체인 빈홈즈, 그리고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업체인 빈스마트, 빈마트 유통업까지 장악을 해서 베트남 전역에 1000개가 넘는 마트와 편의점들이 있고 또 쇼핑몰도 30개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 빈페스트가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희망이 어느 정도냐, 2021년 12월에 이제 첫 차량을 이제 생산해서 냈을 때 사전 예약을 3월부터 주문을 받았는데 12시간 만에 4,000대가 예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상 이제 최단 기간 최대 판매의 그런 역사를 세웠을 정도인데요. 부엉 창업자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하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래도 이 전기차를 통해서 이 베트남의 그런 오랜 교통 인프라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바탕으로 좀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이제 베트남의 영향력을 드높이고 일단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빈페스트의 그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무리 베트남의 테슬라라고 해도 앞에 수식어가 베트남이 붙는 상황에서 지금 내놓은 그런 프리미엄급 자동차를 사람들이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베트남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같이 확산한다면 이 정말 그 성장하는 경제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다른 콘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